예, 아메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많은 오프닝이었네요. 예. 제가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도 얘기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장 요새 핫한 주제인 AI 관련 그중에서도 AI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예. AI 디지털 헬스케어 요거는 세 가지 단어가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AI하고 디지털하고 헬스케어. 사실 다 쉬워 보이는 단어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풀어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큰 단어예요. 큰 단어고 보통 이제 우리가 AI라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챗GPT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거의 매일 이거 쓰실 거예요. 챗GPT. 아주 뭐 정보를 얻을 때도 쓰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심정이 불편하거나 뭐 물어볼 때도 많이 쓰시고 챗GPT 많이 쓰시는데 사실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서비스죠. 예, 하나의 서비스고 사실 AI가 지금 바꾸고 있는 여러 산업 분야는 굉장히 큽니다. 뭐 항공부터 국방부터 금융, 교육, 제조 뭐 전 분야에 다 바꾸고 있는데 그 기본 원료가 뭐냐?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강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오랫동안 아날로그 활동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많이 쌓은 기업들이 이 AI 시대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가공하지 않았던 쓸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 AI라는 걸로 이제 돌려버리면 거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론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인 곳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은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이제 의료 및 헬스케어 쪽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 가지 인프라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전력이고요. 사실 챗GPT도 그렇고 이 많은 AI 기업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전력 끌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전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하는 그런 거 한때 붐이 일었을 때 전기 소모 엄청났거든요. 이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뇌가 AI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뇌는 우리 몸무게 한 4% 정도밖에 차지 안 하지만 우리가 소모하는 에너지 25%는 뇌가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무조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지금 빌 게이츠 회장이 한국 와 있죠. 뭐 컴퓨터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윈도우라는 걸 만들었고 MS 오피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다음에 이제 스티브 알머라는 이제 CEO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지금 현재 CEO가 나왔는데 물론 그 CEO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사티아 나델라 나올 때부터 뭘 시작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AWS, 아마존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존 서버 중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요 서비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죠. 세 번째가 이제 칩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조금 문제고요. 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GPU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옛날엔 CPU였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옛날엔 컴퓨터 연산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했다면 지금은 비주얼로 이 게임 만드는 칩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AI는 GPU를 쓰니까 굉장히 뜨고 있죠. 이게 이제 AI 시대에 만들어가는 세 가지 인프라. 기본적으로 좀 알아도 좋고요. 그러면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메가 트렌드 코드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하이라이트가 여기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코드를 이해하시면 뭔가 보여요. 뭐 의료 및 헬스케어뿐만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디지털 트윈, 두 번째가 온톨로지, 세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 가장 이해가 쉬운 거는 여러분 맞춤형 서비스인 겁니다. 맞춰서 뭐 서비스하는구나. 맞아요. 맞춰서 서비스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뭐 저희 팀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로 똑같이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톨로지. 요게 이제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란 건 뭐냐?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현실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잖아요. 눈에 뭐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상의 세계로 옮겨서 다룬다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옮겨야 되냐? 사실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하루에 사람이 몇 끼 먹습니다. 3끼 먹죠. 잠 뭐 한 번 자죠. 뭐 낮잠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현실의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뮬레이션하지 못해요. 그쵸? 하지만 가상으로 옮겨 놓는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을 했을 때 알파고가 하루에 수천 번의 어떤 대국을 연습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는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루에 뭐 바둑을 3-4번 두기도 힘든데 그걸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요 영화 보시면 여러분, 매트릭스, 네오가 모피어스하고 이제 싸우면서 무술을 연습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버추얼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많이 훈련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의 훈련이 이런 거다. 가상 훈련.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고, 실질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엔비디아에서 가상현실 만드는 건데, 엔비디아가 그냥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 그 플랫폼, 그 환경도 설계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물류센터나 공장을 짓는다. 그럼 옛날에는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도 그려가지고 이제 설계도 그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설계도 하드웨어는 만들지만 그 안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선적하지, 이런 구조 프로세스는 사실 만들고 나서 몇 달 정도 많은 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드는데 여기서는 가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다 시킨 다음에 가상 The 공장을 future 만드는 of 거예요. heavy industries starts as a digital twin. 여기서 The 나왔죠. AI 디지털 트윈. agents helping robots, workers, and infrastructure navigate unpredictable events in complex industrial spaces will be built and 산업 evaluated 공간, first 제조 in 공장 같은 거를 sophisticated digital 가상으로 다 twins. 만들어 보는 거예요. This Omniverse digital twin of a 100,000 square foot warehouse is operating as a 약간 게임 simulation 같죠. environment 게임 요새 that 이제 integrates 그래픽 digital 좋으니까. workers, AMRs running the 맞아요. NVIDIA 지금 Isaac Perceptor 세계에서는 stack, 모든 것이 centralized 게임에 기반해서 activity 나오고 있는 maps 거예요. of the entire 게임 warehouse from 아이디어예요. 100 가상에서 많이 해본 simulated 거. ceiling mount cameras 그래서 using 이제 NVIDIA 많은 Metropolis 시뮬레이션을 and 해보고 AMR 설계도도 route planning with NVIDIA 변경해보고 Cuop. 기계도 움직여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ftware in 많은 the 실험을 해볼 수 testing 있다는 of 거죠. AI agents in this physically accurate simulated environment enables us to evaluate and refine how the system adapts to real-world unpredictability. Here, an incident occurs along this 이런 AMR's 거죠. planned route, 현실에서 이걸 blocking its 실험해보기 path 어렵단 as it 말이에요. moves to pick up 그럼 a 사고가 pallet. 나니까. NVIDIA 근데 Metropolis 가상에서는 updates and 박스도 sends a real-time 쓰러뜨려보고 occupancy 사람들도 map to 움직여보고 Cuop, 하다 보면 where a 아, new 이런 optimal 일이 route 있을 is 수 있구나. calculated. 가상으로. The 그러면 저 AMR is 상자가 enabled to 쓰러졌을 see around 때는 corners 누가 저기 and 가서 improve 고쳐야지 its 가장 mission 효율적으로 efficiency. 고칠까 하는 것들을 With 많이 generative AI 테스트해볼 수 powered 있는 거죠. Metropolis Vision Foundation model. 그래서 가상으로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도 가장 경제적으로 빠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입니다. 개념. 두 번째 이제 온톨로지인데, 요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명확히 정해준 지식구조. 아, 이것도 말도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드라마 중에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DP라고 있어요. 군대 드라마거든요. DP. 여기 누가 출연하냐면 손석구 나옵니다. 그리고 구교환 나오고 그다음에 정혜인이 나와요. 자, DP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손석구도 출연진이고 구교환도 배우고 정혜인도 배우고. 그러니까 DP는 드라마고 여기 출연 배우가 손석구, 구교환, 정혜인이에요. DP는 어디서 볼 수 있었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이 넷플릭스라는 채널이었고요. 손석구는 DP도 출연했지만 나의 해방일지라는 데도 출연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는 또 어디도 방영됐냐? 티빙이라는 채널에도 방영이 됐거든요. 그럼 넷플릭스에서 또 만든 드라마가 킹덤, 아신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는 구교환 씨가 또 출연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손 쏟고 구겨한 정의인, 뭐 넷플릭스, TV,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단어지만 단어로 존재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구조? 배우라는 어떤 클래스라는데 이 개념에서는 개체는 정해인 구교한 손석구가 있는 거고요. 드라마는 DP 나이 해방했지 킹덤 아시아 있는 거고 스트리밍 플랫폼은 넷플릭스 TV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개념의 이런 것들이 개체를 쪼개고 그 사람의 역할을 쪼개고 관계를 하다 보면 굉장한 추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는 연결 구조 없었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 제가 온톨로지를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여러분 팔란티어입니다. 예전 한 달 전만 해도 팔란티어 얘기도 잘 모르셨는데 요새는 팔란티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주가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전 세계에서 이걸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는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페이팔 마피아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미국의 IT 업계를 다 생태계를 만든 이 창업자들이 모인 것을 페이팔 마피아인데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든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일했던 직원들이 다 성공해서 각자 창업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페이팔로 수천억을 벌어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를 만들었고 그중에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 팔란티어를 만들었죠. 2003년도에. 그럼 팔란티어를 왜 만들었을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딱 터지면서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겠구나. 미리미리 이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추적해서 그 신호들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그게 팔란티어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FBI나 CIA나 뭐 국방부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정부 단체랑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시간을 분석하는.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때 이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무상으로 당신이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실행하는 모든 전술과 모든 전력 배치에 대한 정보를 다 나한테 달라.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그리를 하고 무상으로 팔란티를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모든 군사 배치 방법들, 탱크의 이동 노선, 비행기 노선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트윈화 시켜요. 그러니까 가상의 플랫폼을 옮겨요. 그래서 그걸 계속 분석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민간으로 가면서 지금은 많은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라는 아니면 식품회사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도입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팔란티어가 독특한 건 뭐냐면 이 forward deployed employee라고 forward deployed software engineer라고 이게 직원인데요. 직원이 이제 전투 못 쓰고 전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아주 라이브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전투를 하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떨 때 공포감을 느끼는지 어떤 신호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달 받았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애매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약간 미친 회사죠. 진짜 미친 회사. 이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지만 아까 전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모아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현실 세계 가상으로 옮겨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의미 구조화해서 뭐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러면 그 각 개인들의 성향과 패턴 파악해서 맞춤성을 제안하는 게 AI 시대의 큰 트렌드로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 맞춤 서비스. 그럼 이것이 의료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제 친구에게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소개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팔란티어 의료계 판도를 뒤엎다라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팔란티어 주식도 사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국방부에서 일했고 전투 속에 썼던 팔란티어가 어떻게 뒤바꾼다는 거야? 보시면 이렇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환자가 발생하죠.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휘휘휘 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도착하면 의료진이 있겠죠. 의료진이 막 치료를 쫙 한단 말이에요. 뭐 주사 주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그래서 의료진이 뭐 원무과에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 이런 치료해서 이런 비용이 났습니다. 그럼 원무과가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의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뭐 민간 기업이 주는 게 아니라 뭐 환자 부담료 뭐 몇 프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부담해 주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자기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누가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이 사람이 이런 치료를 받았으니 이 금액을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회사가 돈을 다 안 준단 말이죠, 이게. 다 안 준다. 만약에 100불을 이 환자 100불 치료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때부터 이제 오디시라고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 주사를 줬어야만 했어? 굳이 이 붕대를 이렇게 2개나 썼으면 했어? 굳이 3일만 입원해야 될 환자들 5일만 입원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리임버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이 돌려받는 비율이 한 뭐 깎이는 비율이 한 20-30%가 늘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고민이죠. 뭐 의사들이 보험회사가 어떤 규정을 제고 알려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야, 의사들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모르고 보험회사는 또 우리 의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치료할지 모르고 이때 이제 투입된 게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자, 내가 보니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료 데이터들, 보험 데이터들, 병원 데이터들 다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쫙 올린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쫙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보험회사에는 요런 진료에만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거를 딱 알려주고 그럼 이게 이제 병원에서 쫙 원무과에서 분석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왔을 때 요런 처방에 맞게 서비스만 하세요. 라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환자들이 보험 규정에 맞는 치료만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는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팔란티어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기관과 기관 사이에 불확실성에 있었던 정보들이 딱 디지털 튠이 되고 분석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온다 하는 게 이제 팔란티어고 이런 것들이 많은 보험회사들 아니면 병원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프로세스가 자동화된다. 또 하나는 템퍼스 A라는 회사입니다. 템퍼스 AI. 이 회사의 창업자는 에릭 레프코프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룹폰이라는 쿠폰 회사를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 그룹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룹폰은 뭐 쿠폰을 먼저 사가지고 좀 싸게 사서 이 쿠폰을 가지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룹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회사가 티켓몬입니다. 티몬. 그룹폰에 보고 따라한 게 티몬이에요. 뭐 아마존 보고 쿠팡이 따라했듯이. 근데 왜 이 사람은 템퍼스 A라는 회사를 만들었냐? 이분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2014년에. 유방암에 걸려서 병원 가니까 아니 이 사람은 뭐 디지털 회사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했는데 아니 병원에서 너무나 대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린 이유가 다른 유방 환자가 다를 텐데 그냥 똑같이 하고 처방도 비슷하게 하고 치료도 비슷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아니지 않나요? 환자마다 그 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다를 거고 이 환자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어떤 기질이나 유전적 요인들, 가족력, 이 사람의 식습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획일화됐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에 템퍼스 A라는 걸 만듭니다. 그 템퍼스 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시퀀싱이라고 유전자 분석을 싹 해요. 그래서 가족력부터 다 분석을 하고 AI 기반 임상 데이터 분석인데 이 사람의 어떤 모든 생활 데이터들, 건강 데이터를 다 넣고 이 사람에 맞는 치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퍼스 AI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개인별 최적화된 암 치료입니다. 개인별 암 치료.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한국은 그냥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냥 뭐 일반화된 그 암 치료법을 따르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후에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이게 딱 AI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범인 기업이 템퍼스 AI입니다. 예.
예, 의료계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회사고요.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리고 이 템퍼스 원이라는 이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내 건강 정보를 다 입력하고 여기에 맞는 치료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템퍼스 원을 이제 다운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더라도 약국에 가서라도 나에 맞는 내 실제로 나에 맞는 기반한 치료와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템퍼스 AI고 AI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디지털 헬스케어란 무엇이냐? 내 몸의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모으고 각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들을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개인들의 현재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AI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제 좀 보이죠? 디지털 트윈이 뭔지. 온톨로지는 분석 툴이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자동차도 뭐 수만 개의 부품이 있죠. 근데 자동차 부품하고 인간의 몸하고 뭐가 다르냐면 인간 몸이 훨씬 더 복잡하고요. 자동차는 고장 났을 때 그 부분만 고치면 되거든요. 엔진 오일이 뭐 부족한 엔진 오일 넣어주면 되고 타이어 펑크 나면 타이어 펑크 떼우면 되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내연기관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고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AI가 딱 만들어놨을 때 가장 이 AI가 도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인체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메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맞춤형 건강식품인데 어떻게 보면 요새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뭐 회사들이 맞춤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 트렌드니까. 근데 사실 진짜 맞춤형 건강식품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지 진짜 맞춤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춤형이라는 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에 맞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대기업이 여러분 데이터 안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나의 데이터 확보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석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사실 뉴트레이트가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9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진짜로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재배하고 해서 그 씨앗부터 그 밭을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트레이트는 어마어마한 농업 기업이죠. 농경 기업.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런 데이터나 이런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는 요 영양소 맞겠다는 그 식물 영양소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유니크합니다. 전 세계 넘버 원이죠. 온리 원이에요. 이 솔루션이 있는 회사.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도 확보했어. 솔루션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판매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멤버십이 돼서 이 고객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유기적으로 내가 처방받은 것을 내가 먹거나 써보거나 바르거나 해서 그 결과 또 나오면 또 분석을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계속 내 바이오 정보들이 내가 받는 서비스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대기업이 못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유통 모델이에요. 판매 모델.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 멤버십이잖아요. 회원을 가입해서 제품을 주문하고 쓰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돼야지 정말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가 된다. 데이터 확보, 솔루션, 고객 플랫폼 관리 기술. 이걸 왜 아메이가 가능하냐? 아메이는 농장도 가지고 있죠. R&D도 직접 하죠. 제조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데이터, AB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받아오죠. 그리고 제품을 직접 유통시킨 쇼핑체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장바구니 포함해서 SOP든지 구독 모델 가지고 있죠. 배송도 우리가 관여해서 하고 있죠. 이것이 한 번에는 토탈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사실 뉴트라이트와 아메이와 ABO가 한 팀인 겁니다. 이것이 뉴트라이트는 뭐죠? 이때까지 식물 영양소를 정말 정성스럽게 유기농법으로 관리한 그 밭이 있는 거고 아메이는 그것을 받아서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회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ABO는 우리가 직접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각 모든 소비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forward deployed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처럼 우리가 현장 파견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돼야지 이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일반 다른 기업들이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랩을 보시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와서
미국 가기 전에 마이랩을 봤었죠. 이거 내가 뭐 최변해서 데이터 받는구나. 제가 갔다 와서 AI를 좀 공부하고 데이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나의 대변이 분석돼서 나의 건강 정보에 나올 것이냐. 먼저 대변을 보내면 이제 체크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 들어간 거죠. 내 변을 보내면 뭐 나한테 계속 뭐 여러 유산들을 못 넣어보니까 가상의 나의 이제 장을 만들어서 6개 해서 거기에 이제 다 넣어보고 나한테 최적의 유산균을 발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제 내는 장내 대사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AI 알고리즘이 아까 말한 온톨로지 같은 거예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 어떤 데이터,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게 이제 기술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나에 맞는 유산균을 추천받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가 나와서 내 미생물 상태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우리는 보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현미경, 망원경, 엑스레이, MRI. 현미경이 없었으면 우린 균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균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코로나 균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이 없으면 우린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망원경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바다나 우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MRI 이거 없으면 우리 몸 뭐 어디가 부러진지 알 수도 없고 MRI 없으면 어느 부위 문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그만큼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마이랩을 통해서 옛날에는 장내미생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균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뭘 만드는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포스바이오틱까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미생물이 얼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대사물까지 만드는 게 요게 이제 포인트죠.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하는 서비스는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기능과 대사산물까지 분석하는 건 마이랩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 많고 적은 건 정량적 데이터고 어떤 대사체, 어떤 포스바이트 만드는 거는 우리 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추론하면 여기서 이제 개인 맞춤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 수행 플랫폼인 마이 웰리스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메커니즘을 딱 이제 여기 대입해 보면 되는데 이제 내가 데이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하면 앞으로 모든 건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 데이터 제가 그랬죠. 디지털 트윈 시킬 만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건강 검진을 하면 혈액 측정하고 신체 계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선물 하죠. 그러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마이 웰리스 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이 AI 알고리즘 분석을 쫙 하는 거예요. 이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우리는 국가 데이터 그다음에 아메이가 가졌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노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성 질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지표로 이제 내 노화 점수를 발견해내는 거죠. 노화 속도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온톨로지라는 알고리즘 분석해서 맞춤 리포트가 나오고 ABO 컨설팅 제가 그랬죠. 요걸로 이제 진짜 나한테 맞는 맞춤형 건강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요거죠. 그러니까 AI 디지털 헬스케어 아까 말씀했던 디지털 트윈과 온톨로지와 맞춤형 서비스가 딱 구현된 게 마이랩과 마이웰리스랩이다. 근데 이거는 일반 기업들이 함부로 카피하거나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시잖아요. 자녀분들 그룹 랩이라고 우리 애들도 다 했는데 여기 보면 뷰노라고 이 뼈 나이도 측정해서 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내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합돼서 하나의 앱으로 관리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진짜 내 건강을
자율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인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템퍼스 A라는 기업이 그렇게 좋다는데 들어오면 뭐 이런 거 의사분들이 하고 그러면 의료계 쪽 하면 우리는 사실 아마추어 비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하기 전에 잠깐만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 들어오면? 제가 그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의료가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경에서 이 기사가 얼마 전에 났어요. 우리나라 의료 AI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왜 그럴까? 첫 번째가 데이터가 중요한데 표준화되지 않은 비정의 의료 데이터. 이게 뭐냐? 환자분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내가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환자가 오지 않거든요. 그냥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데이터의 문제는 의료계의 폐쇄성이다. 의사들이 제각각 표시한 진료 같은 일반이 읽을 수 없고 서로 다른 코드명을 써서 병원 간 통합도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모으려면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일반 의원 수준에서는 모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메이저 병원에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 병원이라면 한국 뭐 서울 같은 건 4+1이거든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아산, 뭐 삼성 여기가 메이저 플러스 강남성모까지 그게 빅5인데 그 병원이 아직 클라우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 데이터를 절대 공유 안 해요. 데이터가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개방되지 모아서 쓰는데 우리 이제 마이랩에 뭐 7만 건, 8만 건 보냈잖아요. 표준화된 데이터잖아요. 딱 대변 딱 그 키트에 딱 보내서 그리고 아메가 같이 다 모으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다 다르다. 이게 모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AI가 들어가는 서비스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AI 들어가면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알아도 돼요. 신의료기술 평가 프로세스인데 제가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먼저 식약처가 봤습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한지 안 한지 통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심평원이라고 건강보험 심평원이라고 심사평가원에 가면 이게 이제 급여를 줄지 비급여를 줄지 그 말은 뭐냐면 기존 의료 보험 코드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AI 들어간 건 기존 의료 코드를 못 받습니다. 거의 다 튕겨나가요. 그러면 너는 신기술 평가받고 와 하고 튕겨내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보의원님의 한국보건의료원 이제 네카라고 여기 가면 여기서 이제 이 기술이 안전하고 이 기술이 진짜 보험 코드를 줘야 될 정도로 혁신적이고 한지를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250일 걸린 거죠. 250일은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다 250일이에요. 실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를 다 받냐? 거의 다 기본적으로 빠꾸를 다 먹습니다. 그럼 또다시 2년 걸려요. 그래서 신의료기술 허가 하나 받는데 3년에 4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신의료기술 통과한 회사가 거의 없고요.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뷰노입니다. 뷰노가 받았어요. 신의료기술 평가 코드를 받은 게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유예가 뭐냐? 신의료기술을 아직 인정받기 어렵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모으려면 의료 서비스 해야 되니까 임시 코드를 줄게 하는 걸 받은 거 뷰노가. 그래도 뷰노는 그걸로 슈퍼스타가 됐어요. 뷰노하고 루닛 한 두 개 회사가. 나머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처럼 저희가 마이랩, 마이웰리스 앱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거는 의료계 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도 통합 안 돼 있지, 이런 허가 받는데 오래 걸리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저희 같은 ABO들, 저희 같은 웰리스 비즈니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고 더군다나 마이랩과 마이웰리스를 웹은 딴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도 안 모이죠. 영양소도 못 다루죠. 고객 플랫폼을 못 구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의료나 건강 쪽은 트레저 헌팅 모델이라고 보물찾기죠. 과연 내 몸에 좋은 게 어디 있을까? 내 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시스템 엔지니어 모델이라고 내 몸의 데이터를 먼저 넣죠. 그래 내 몸 상태를 딱 디지털로 또 구현시킨 다음에 그에 맞는 솔루션 찾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한 AI 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속되는 거고 저는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부는 이런 구조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초고령 사회에 오래 산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들이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스트리밍 음악 듣는 거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맞춤형이라잖아요. 여러분 핸드폰들 다 맞춤형이잖아요. 모든 사람 핸드폰 세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이랩과 마이웰리스 랩으로 그 정보를 모아서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근데 그 솔루션을 구독형으로 나에 맞는 유산균, 나에 맞는 비타민을 내가 구독해서 먹는다는 거는 와 이거는 너무 펄픽한 거죠. 펄픽한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시대를 열고 있죠. 팔란티어는 자율 경영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는 자율 건강관리 시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명확히 보여요. 여러분 테슬라 대단하잖아요. 팔란티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그러면 A 그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한 AI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3대 트렌드, 디지털 트윈과 온톨로지 맞춤 서비스 이것을 구현하려면 데이터 확보 분석하고 솔루션인 영양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메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 있다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피터 칠,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슨 제로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important truths do very few people agree with you on? 당신은 믿고 있지만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아메이가 자율건강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할 것이고 아메이에서 우리 ABO들과 많은 소비자들이 모으는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정확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 될 거고 저는 앞으로 3년, 5년이 훨씬 기대되고 단순히 아메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필품을 어떻게 보면 옛날도 판매 모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지만 지금은 가장 앞서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정확한 웰리스 솔루션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이 인사이트였습니다. 마칠게요.